죽은 자는 영웅이 되고 산 자는 죄인이 됩니다. 2026년 2월 13일 김정은이 어떤 건물을 방문했습니다. 해외 군사작전 전투위훈 기념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죽은 북한군을 추모하는 곳입니다. 같은 시각 살아남은 2명의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철창 속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죽은 자는 영웅이 되고 산 자는 죄인이 됩니다. 2026년 2월 13일 평양 대성구역에 해외 군사작전 전투위훈 기념관이 건립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살아남은 2명의 북한군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4년 북한은 약 1만 명의 병력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25년 10월 북한은 평양 대성구역에서 한 건물의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해외 군사작전 전투위훈 기념관, 우크라이나 참전자들을 기리는 추모관이었습니다. 김정은은 착공식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념관은 조국의 위대한 명예의 대표자들에 대한 당과 인민의 영원한 감사와 경의심의 결정체며 인민의 우수한 아들들의 영웅성을 상징하는 시대의 대기념비다. 영웅, 명예의 대표자, 우수한 아들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영웅이었을까요? 2026년 1월 5일 김정은은 다시 그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부인 리설주와 딸 김주혜를 동반했습니다.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현장에서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 지휘관들의 영접을 받고 지도 간부들과 함께 기념관 원림조성 계획에 따라 기념식수를 했습니다. 김정은은 말했습니다. 생을 서슴없이 바쳐 싸운 영웅 전사들에 대한 인민의 다함없는 공경심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이 깃들어야 한다. 그리고 2월 13일 김정은은 만수대 창작사를 방문했습니다. 만수대 창작사는 북한 최고의 미술 창작 단체입니다. 김정은은 그곳에서 기념관에 설치될 조각상들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상징탑, 중심 군상, 부주제 군상, 외벽 장식 조각판. 김정은은 세부 사항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발휘한 무비의 영웅성과 대중적 영웅주의는 피리의 기치로 혁사에 당당히 새겨져야 한다. 그로부터 3주 후 2월 13일 김정은은 또다시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공사 실태와 조각 창작 및 설치 정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정은은 기념관의 외벽 장식 조각판 형상이 주제별 특성이 살아나게 잘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념관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영웅 전사들의 넋을 기리는 것이다. 참전 열사들의 위훈과 영생의 상징이자 시대의 대기념비로 훌륭히 완공되어야 한다. 2달 동안 4번의 방문. 김정은이 이토록 공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념관 건설 소식을 듣고 우크라이나 어딘가의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을 2 청년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리강은, 배평강. 이들은 같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같은 북한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들은 영웅이 아니라 역적이 되었습니다. 리 씨는 말했습니다. 조선 군인은 포로가 될 수 없다는 게 원칙. 포로가 된 자체가 죄여서 북한 귀환 시 생존 불가능하다. 백 씨는 말했습니다. 나로 인해서 부모들한테 안 좋은 영향이 간다면 그게 더 불효자식이다. 깨끗하게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북한의 논리입니다. 죽은 자는 영웅이 됩니다. 그들을 위해 거대한 기념관이 세워집니다.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 새겨집니다. 그들의 가족은 영웅 가족으로 대우받습니다. 하지만 산 자는 죄인입니다. 포로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역적이 됩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3대가 멸족당합니다. 같은 전태터에 갔습니다. 같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죽었고 누군가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토록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죽은 자들은 스스로 죽기를 원했을까요? 확인된 북한군 부상자는 약 3,000명입니다. 하지만 포로로 잡힌 인원은 단 2명입니다.
나머지 수천 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복했습니다. 북한군은 전태터에 나가기 전 교육받았습니다. 필요하면 자복하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생포를 피하라. 백 씨는 증언했습니다. 드론 폭발로 10명 중 4명가량이 부상을 당했고 이들은 전원 자복하기로 하고 수류탄을 하나씩 나눠 가졌다. 백 씨도 수류탄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군의 재공격이 있다면 그때 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수류탄의 고리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일 후 우크라이나 군에게 생포되었습니다. 리 씨는 총알이 팔을 관통해 턱뼈를 부서뜨린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자복할 수류탄도 칼도 없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수천 명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수류탄의 고리를 당겼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강요였을까요? 김정은이 기념관 건설에 쏟는 열정은 대단합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의 말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해외 군사작전에 참전한 우리 군인들이 발휘한 무비의 영웅성과 대중적 영웅주의는 필의 기치로 역사에 당당히 새겨져야 한다. 무비의 영웅성, 대중적 영웅주의. 하지만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백 씨는 말했습니다. 전쟁이라는 걸 처음 보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시체가 나돌아다니고 눈앞에 방금까지 서 있는 사람이 죽고 이런 세상은 처음이니까. 리 씨는 말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전쟁과 실제 전장은 완전히 달랐다. 드론에 맞아 전우의 머리와 가심이 날아가는 장면을 직접 봤다. 심장이 아직 뛰는 걸 보고 너무 처절했다. 이것이 그들이 경험한 전쟁의 실상입니다. 영웅성? 그들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승리? 그들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영광? 그들은 그저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들을 영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말했습니다. 기념관의 건립과 더불어 인민은 전승절을 비롯한 주요 명절을 영웅들과 함께 기념하며 조선의 영원 불멸성과 인민군의 필승 불패성을 온 세상에 힘있게 시위하게 될 것이다. 전승절, 승리, 필승 불패.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군의 사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2명은 여전히 철창 속에 갇혀 있습니다. 누구의 승리일까요? 김정은은 기념관을 참전 열사들의 위훈과 영생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영생, 죽어서 영원히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영생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죽은 병사들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죽음을 이용하는 정권일까요? 기념관에는 많은 것들이 새겨질 것입니다. 상징탑에는 승리의 기치가 새겨질 것입니다. 중심 군상에는 용감한 전사들의 모습이 조각될 것입니다. 외벽 장식 조각판에는 영웅적 전과가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념관이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념관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이 왜 우크라이나에 갔는지를. 백 씨는 말했습니다. 돈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사명감이라고 군인이라는 사명감으로서 싸우라면 싸우는 거니까 적이 누군지 알 필요도 없고. 그들은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명령받았을 뿐입니다. 기념관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어린 나이였는지를. 백 씨는 22세였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축구 선수였고 영어도 배웠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리 씨는 27세였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여행을 꿈꿨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념관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생각했는지를. 수류탄의 고리를 당기기 전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조국? 충성? 영광? 아니면 어머니? 가족? 살고 싶다는 절박한 바람? 기념관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리강은, 백평강. 이들은 영웅의 이름이 새겨지는 기념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아니, 새겨진다면 역적으로 새겨질 것입니다. 기념관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3대 멸족이라는 잔혹한 현실을. 포로가 된 병사의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는? 형제는? 자녀는?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처형됩니다. 이것이 북한의 영웅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평양 대성구역의 건설 현장입니다. 거대한 기념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징탑이 세워지고 군상들이 조각되고 외벽에는 영웅담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현장을 방문하며 만족스러워합니다. 건설에 동원된 군인들을 격려합니다.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시대의 대기념비, 영웅 전사들의 넋을 기리는 곳, 참전 열사들의 위훈과 영생의 상징, 화려한 수사들이 넘쳐납니다. 다른 하나는 우크라이나 어딘가의 포로 수용소입니다. 리 씨와 백 씨가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기념관 소식을 알고 있을까요? 자신들의 전우들이 영웅으로 추모받고 있다는 것을, 거대한 기념관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니, 들어간다 해도 역적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것을. 리 씨는 우크라이나 PD에게 말했습니다. 보내고 싶지 않네. 엄마 같아. 그리고 철창 너머로 카메라가 멀어지자 왼손을 들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이것이 영웅이 되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간수들은 놀랐습니다. 북한 포로들이 웃는 걸 처음 본다. 저렇게 말을 많이 한 것도 처음이다. 1년간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철창 속에서 이들은 홀로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같은 전쟁, 같은 병사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운명. 죽은 자는 영웅이 되어 기념관에 이름이 새겨집니다. 산 자는 죄인이 되어 철창에 갇힙니다. 이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김정은이 기념관 건설에 이토록 공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5년 10월 착공, 2026년 1월 기념식수, 1월 조각 점검, 2월 공사 현장 방문. 2달 만에 4번의 방문. 이것은 이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습니다. 첫째, 내부 결속입니다. 우크라이나 파병은 북한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젊은 병사들을 남의 나라 전쟁에 보내는 것에 대한 불만 말입니다. 기념관은 그 불만을 잠재우는 도구입니다. 그들은 영웅이다. 조국을 위해 싸웠다. 우리는 그들을 영원히 기억한다. 이런 메시지를 통해 파병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군사 동맹 과시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러시아를 도왔다. 우리 군대는 강하다. 우리는 국제전쟁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셋째, 후속 파병 준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더 많은 병력을 원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추가 파병을 고려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병사들을 어떻게 동기부여할까요? 바로 영웅 만들기입니다. 보라, 참전자들은 영웅이 된다. 기념관에 이름이 새겨진다. 이것이 영광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말하지 않는 전제가 있습니다. 죽어야 영웅이 된다. 넷째, 김정은 자신의 정당성 확보입니다. 파병 결정은 김정은이 내린 것입니다. 그 결정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거대한 기념관, 화려한 조각상, 영웅 서사. 이 모든 것은 김정은의 결정은 옳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옳은 결정이었다면 왜 수천 명이 죽어야 했을까요? 왜 살아남은 자들은 죄인이 되어야 할까요? 기념관은 곧 완공될 것입니다. 김정은은 말했습니다. 시대의 대기념비로 훌륭히 완공할 것. 완공되는 날 성대한 준공식이 열릴 것입니다. 김정은이 참석할 것입니다. 군 고위 간부들이 모일 것입니다.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할 것입니다. 영웅들을 기리는 성스러운 전당이 완성되었다. 전사자 유가족들이 초대될 것입니다. 그들은 기념관을 둘러보며 울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남편이 영웅이 되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방문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단체로 견학을 올 것입니다. 교사는 설명할 것입니다. 이분들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입니다. 우리도 이분들처럼 되어야 합니다. 기념관은 선전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교육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전쟁터로 보내는 정당화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날, 우크라이나의 포로 수용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리 씨와 백 씨는 뉴스를 볼 수 있을까요? 기념관 완공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기 새겨진 이름들은 나와 함께 싸웠던 전우들이다. 그들은 죽었고 나는 살았다. 그들은 영웅이 되었고 나는 역적이 되었다. 리 씨는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불편하다. 포로가 되면 역적이마 마찬가지다. 백 씨는 말했습니다. 깨끗하게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북한이 만들어낸 세계입니다. 죽은 자는 영웅, 산 자는 죄임. 오늘 우리는 김정은의 기념관 건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외 군사작전 전투 위훈 기념관. 우크라이나 전쟁 전사자를 추모하는 거대한 건물. 김정은은 이것을 시대의 대기념비라고 불렀습니다. 영웅 전사들의 넋을 기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기념관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자복을 강요받은 젊은이들. 살고 싶었지만 죽어야 했던 병사들. 영웅이 되지 못해 죄인이 된 생존자들. 3대가 멸족당하는 가족들. 기념관은 이것들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기념관은 말할 것입니다. 이들은 영웅이다. 조국을 위해 싸웠다.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누구일까요? 명령에 따라 죽은 자들일까요? 아니면 살아남아 진실을 증언하는 자들일까요? 우크라이나 철창 속의 리강은과 백평강. 이들은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다. 그들은 또 말했습니다. 보내고 싶지 않네. 엄마 같아. 이것은 단순히 북한군 포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독재와 선전, 그리고 희생된 젊은 생명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정은의 기념관은 곧 완공될 것입니다. 거대하고 화려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념관이 말하지 않는 진실을. 죽은 자는 영웅이 되고 산 자는 죄인이 되는 세계. 선택할 수 없었던 전쟁, 강요된 죽음, 그리고 외면된 생존자들. 이것이 김정은이 건설하는 기념관의 진짜 모습입니다. 오늘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기념관은 정말 영웅들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권을 위한 선전물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중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